안녕하세요. 저는 TV 원더풀 라이프의 코치 M입니다. 네, 저는 코치 Y입니다. TV 원더풀 라이프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이 액티브하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음식, 지중해식 식단 2탄. 지난 영상에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 기억에 남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식단 피라미드 모양 생각나시죠? 네네. 네, 아래로 갈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었죠. 433. 기억나세요? 그렇죠.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4대 3대 3이라는 거.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을 우리 식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중해식 식단에 궁금한 세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뿐 아니라 잡곡으로 바꾸시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유는 바로 통곡물에 있습니다. 통곡물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곡물 맞죠?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조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요. 통곡물은 통째로 먹는 곡물, 즉 배유, 배아, 겨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곡물을 의미합니다. 귀리, 조, 콩 같은 우리가 잡곡으로 섞어 먹는 곡물은 도정 자체를 안 하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보리, 밀은 도정을 합니다. 음, 문제는 도정할 때 겉껍질뿐만이 아니라 속껍질까지 벗겨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쌀의 경우 완결을 벗긴 것이 현미이고 현미에서 속껍질과 씨눈까지 벗긴 것이 백미라는 건 다 아시죠? 결국 도정한 곡식은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를 깎아버린다는 것이죠. 음, 통곡물과 정제된 곡물은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네, 통곡물은 체내에 흡수하는 속도가 느린 반면에 정제된 곡물은 흡수가 빨라서 인슐린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높인다고 해요. 그리고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공복감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근데 현미밥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들 하시던데요. 아, 그게 바로 통곡물의 단점이에요. 딱딱하고 거칠기 때문에 먹을 때 꼭꼭 많이 씹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꼭꼭 씹지 않으셔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씹기 운동은 뇌 운동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 씹어서 식사를 하면 뇌가 자극되어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씹을 땐 지루할 정도로 씹어서 엿당이 나올 때까지 씹으셔야 해요. 밥을 많이 씹으면 단맛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씹으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평소에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즐겨 드셨다면요. 밥은 통곡물인 잡곡밥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빵은 통밀이나 귀리, 현미 등 통곡물 밀가루로 만든 빵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꼭 바꿔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에서 통곡물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것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가정에서도 다양한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을 담은 열매, 올리브에서 나온 기름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아, 올리브는 오일 말고 열매로도 그냥 먹잖아요. 네, 수확량의 90%는 오일을 만들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먹는다고 해요. 네. 올리브 오일을 자주 섭취하는 지중해 연안 국가의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럼 올리브 오일의 효능과 종류, 선택 방법, 보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브 오일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을 주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인산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올레인산이라면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물질인 것 같은데요. 네, 올레인산은 올리브 오일뿐 아니라 카놀라유,
참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아몬드나 피스타치오와 같은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에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고요. 불포화지방산은 다시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중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버터나 육류의 지방과 같이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지방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팜유, 코코넛 오일에도 역시 함유되어 있고요. 단일 불포화지방산의 대표적인 올레인산은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에 많이 들어 있고요. 다중 불포화지방산에는 오메가3, 오메가6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이 갖고 있는 건강상의 좋은 점은 바로 이 불포화 지방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식물성 기름 중에서 단일 불포화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어, 우린 몸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적당량 포함하고 있고요. 비타민 A, D, K와 특히 비타민 E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먹는 기름 중에서는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몸에 좋다고 올리브 오일도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의 섭취가 너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당연하죠. 올리브 오일을 다른 지방산 대신하여서 섭취하는 것이지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서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루에 적당량의 지방을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 사용 시 올리브 오일로 대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의 단일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섭취 기준은 없지만요. 미국과 캐나다 영양학회에서는 하루 열량의 25%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함유된 성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그것들의 효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불포화지방산은 항산화 효과를 지니는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요. 올레인산도 풍부하고요. 올레인산이 풍부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예방에 도움을 줘요. 또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고 혈중 중성 지방 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음,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주름을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도운다고 해요. 모발에 윤기를 더하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외에도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변비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 참 효과 많죠? 네. 근데 미국 템플대학 연구팀에서는요, 쥐를 대상으로 엑스트라 버진급 올리브유를 먹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억력과 학습력 저하,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까 엑스트라 버진급 올리브유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네, 올리브 오일에는 등급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하고 퓨어 올리브 이렇게 분류하시는군요. 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산 방법과 영양학적 측면에서 다릅니다. 음, 압착법을 사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요. 네. 퓨어는 업체에 따라 엑스트라 라이트라는 라벨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퓨어와 엑스트라 라이트는 정제한 기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일정 비율 섞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발연점인데요. 아, 발연점이요? 발연점이라면은 가열할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그 온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발연점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타기 시작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튀김용 식용유가 따로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식용유의 발연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연점을 제대로 알고 조리법에 맞는 식용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발연점표는 참고하시라고 아래 댓글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할 때는요, 갓 수확한 올리브를 한 번만 압착해서 만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올리브 오일의 좋은 효능들이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올리브 오일은 보관 온도가 낮으면 결정이 생성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아니고 어두운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모르고 그 냉장고에 보관하셨으면 어떡하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르고 냉장 보관했을 경우 실온에 놓아두면 품질 변화 없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열과 빛, 그리고 공기에 오래 노출이 되면 산화가 돼서 기름의 산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어둡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페트병보다는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해야 유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개봉 후에는 3에서 5개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리브 오일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봐 주시죠. 네,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에 왜 좋은가? 효능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어가 낯설어서 더 그러실 것 뭐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혈관과 심장에 좋은 올레인산과 폴리페놀 등이 풍부해서 인체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혈액의 응고를 막아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입니다. 아, 올리브 오일 두 종류가 섭취 방법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발연점이 낮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여러 종류의 소스류로 또 공복에 한 스푼씩 드실 수도 있고요. 발연점이 높은 퓨어 올리브 오일은 튀김과 볶음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시간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과학적 식단인 지중해식 식단 중 많이 섭취하는 통곡물과 올리브 오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올려놓은 식용유의 발연점을 한번 보시고 조리 시에 알맞게 사용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신청과 더불어 좋아요 추천 꼭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더풀 라이프 되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